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 로쌤입니다. 자,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 하나 해드리면 저희 4월 회원 모집 공지 올라왔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3월 올해 가장 주식을 저렴하게 가장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1월 중순부터 해서는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상담 받으실 때 그러면 저점이 확인되면 알려달라라고 말씀하신 분들, 지난달에 저점입니다 라고 알려드렸죠. 자, 지금은 코스피가 2200포인트, 코스닥이 10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이러면 또 이거 고점 아닌가 하고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반등 구간입니다. 반등은 뭐냐? 반등은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쉬는 구간 이후에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반등이라고 합니다. 자, 진짜 상승은 이제부터예요. 지금까지는 반등이었고, 반등이 끝나고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상승 구간이 나온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큰 수익은 상승 구간에서 발생합니다. 저점보다는 저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에서 알려주시면은 그때 가입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죠. 자, 그분들 코스피 2200,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기회입니다. 이거 작년부터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잘 포착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언론 확인하면 자본시장에서 작년에 신규 투자자 3명 중 2명이 손실이다라는 얘기 심심찮게 기사를 보실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좋은 눈을 가진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저희 같은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구독하신 분들은 감사하게도 대부분 신뢰를 해주셔서 상담하면은 그분의 대부분 가입을 진행하시는데, 일부 시청 기간이 짧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조금 더 실력을 검증받고 싶습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일부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아래에 있는 종목 진단 신청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종목 분석 영상을 발송해 드리니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나 온다라고 하죠. 근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성공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이 기회라면은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올해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증시 다우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또다시 사상최고가를 썼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 횡보 하면서 과열을 잘 시키면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잘 움직이고 있다. 잘해주고 있죠. 다우지수는 사상최고가 돌파. 나스닥의 경우는 최근에 강력하게 올라온 다음에 이 14,000포인트까지는 올라오는데 여기가 한 차례 저항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차례 바로 돌파하면 제일 좋은 거고, 한 두세 번 정도 저항받으면서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4,000포인트를 저항받으면서 요 아래서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아예 넘어가서 위쪽에서 기다릴 것이냐 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다. 반등 잘 나왔죠. 물론 미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이 2950포인트에서 3150포인트까지 요 200포인트 사이에서 계속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갇혀서 움직였죠, 지금 최근에. 그런데 이 흐름을 드디어 1월부터 지우하게 흘러왔던 흐름을 3달 조금 넘었는데 이 구간만에 넘어서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3200까지 넘어가면은 완벽해지는 것이고요. 3150 넘어간 다음에 이 구간을 지지력 테스트 잘 해주면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수급이 너무 좋았어요. 외국인들은 아예 이제 매수 일변도로 돌변했죠.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연기금만 열심히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 가능하고, 선물은 오늘 매수한 것도 아니고 매도한 것도 아니고
자, 오늘 좋았던 거는 이 옵션 동향인 것 같아요. 콜 옵션도 매도하고 풋 옵션도 매도하면 위에도 막고 아래도 막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세요. 풋 옵션을 133억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청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락 포지션을 일부는 들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최근에 코스피 주식을 매수했죠. 선물 매수했죠. 콜옵션 매수했죠. 다 상승 포지션이에요. 세 가지가. 그러면은 돌바락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아주 큰 건 아니더라도 상승하다가 돌바락재가 발생해서 뭐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이 어닝 쇼크가 나왔다는 거에서 살짝 흔들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하락 포지션을 하나 정도는 같이 들고 가는 거예요. 보험인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으면은 보험은 버리는 비용이 되지만 뭔가 잠깐의 리스크가 생기거나 하면은 이 보험에서 많은 부분을 보상받을 수가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풋옵션을 버리고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심지어 하락 포지션까지 대거 청산을 했습니다. 남은 건 상승 포지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수급이 이만큼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외국인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5월에 공매도 재개일 거예요. 자, 공매도 얘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공매도 하면은 주가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공매도의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높을 때, 과대평가돼 있을 때, 고평가가 돼 있을 때 이 부분을 맞추는 역할도 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주가들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은 공매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밑으로 하락을 많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매수하면은 많이 올라야지 수익이죠. 공매도는 뭐예요? 조금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고평가가 돼 있어야지 내려갈 자리가 많죠. 지금은 내려갈 자리가 별로 없어요. 수익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 다음에 적극적으로 공매도를 해서 주가를 눌러야겠지요. 그러니 지금은 주가를 더 부양해야 돼요. 공매도로 수익을 내고 싶어도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주가가 아무것도 없이 내실 없이 그냥 뭐 돈의 힘에서 올라왔다. 이러면은 공매도의 타겟이 됩니다. 근데 실적이 뒷받침돼서 근거가 있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계속 재측정되면서 리밸런싱 되면서 계속 목표가 상향되죠. 그런 것처럼 실적이 좋아지면은 공매도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공매도가 손실나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하니까.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고 주가를 부양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타이밍이 아니니 이 부분 명확하게 알고 가세요. 공매도라고 무조건 시장에 뭐 이렇게 막 수급적으로 무조건 찍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타이밍은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서 공매도하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더 낮은 가격에서 사야지 이득인 거잖아요. 더 싸게 살수록 좋죠. 그런 것처럼 이 친구 공매도하는 친구들은 더 높은 가격에 사야 이득이다. 그럼 그때까지 조금 기다릴 수 있죠. 일부는 분할 매수로 쌓아갈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하락을 조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주식 살 때 주가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가격 호가 올리면서 매수 안 하잖아요. 밑에다 걸어놓잖아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매도는 지금 걱정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최근 수급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있어야 저게 있어야 본인들이 일부 종목에서는 해지도 하고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시작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다음 달 공매도 앞두고 외국인들이 차곡차곡 주식을 쌓아가고 있죠. 이 구간에서 주식을 계속 매수해서 매집한 다음에 올라올 때도 계속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거. 심지어 지금은 선물과 옵션 동향도 상승 포지션으로 다 만들어버렸다는 거, 하락 포지션을 다 청산했다라는 것.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에 자신감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너무 강합니다. 이 980포인트 정도까지 간 다음에 한 차례 좀 쉬어도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수급이 굉장히 강하고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밑으로 밀리려고 할 때마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강력한 수급이 있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 지금 자신 가져도 되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대로 가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에 선반영됐다. 실적 잘 나왔는데 선반영됐다라고 하면서 쉴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리고 21선 조정까지 예쁘게 잘 받았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움직일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5% 동결됐는데 당연한 일이고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 바이든이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회의한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장관회의 이쪽에 각 재계 CEO들을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왔죠. 세계 반도체 1위 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배터리 제2의 반도체다. 그리고 조선해운 지금 물동량 증가할 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기회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원책으로 K 반도체 벨트, 그리고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 대책,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그리고 수송 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원책을 마련한다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발표 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했죠. 이제 슬슬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붙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일단은 이 아래쪽으로 하방향으로 수렴하던 구간을 이제 돌파해내고 요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회기만 해도 괜찮다. 그리고 박스권 돌파해서 9만원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은 10만원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냥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반복하면서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저점에 사서 그냥 쭉 끌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존부터 43,000원, 43,500원 요 부분부터 해서 고점으로는 44,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조금 쉰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고 꺾일 때까지 시장이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해 하순이든 조정이 한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끝이 아니다. 그때 잠깐 쉬더라도 상하파동은 있더라도 내년까지 들고 가는 건 무리 없을 것 같고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조금 더 진행된다면 내후년까지도 충분히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내년까지는 들고 가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대신 가격을 좀 높게 사신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삼성전기 쪽에도 최근에 조금 휴식을 취했던 삼성전기 쪽에 좋은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한 차례 이 강력한 상승 후에 휴식을 취했는데 가장 작으면서도 수용 전압을 기존보다 1.5배를 높인 MLCC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G 시대에 맞춰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부분 긍정적으로 발표하고요. 삼성전기도 슬슬 움직일 타이밍은 왔습니다. 언제 움직이냐 싸움이에요. 21선이 일단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 저점은 이제 이겨내는 흐름은 다 만들어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가도 돼요. 요 61선에서 20만원 넘어가는 게 관건이 되겠죠. 20만원만 넘어가면은 언제든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MSC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대주전자재료라던가 그리고 제가 두 가지 같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쪽이 좋다라고 했는데 대주전자재료는 이 45,000원대 넘어간 거 좋고요. 45,000원 유지해주면 5만원대 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종목은 다 전기차 쪽하고도 연관이 있죠. 코스모 신소재도 22,000원 이제 쓱 넘어왔는데 양봉 하나 더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저항받고 밀리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위쪽에서 기다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21선이 더 빨리 올라와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만약에 22,000원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더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 되겠죠. 그리고 아모텍이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아모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막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MLCC 쪽에서는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연관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마그나랑 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 이제 뭐 합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애플카 기대감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테네시주의 클락스빌 이제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이제 세탁기 공장을 증설한다고요. 지금 미국에서 세탁기가 엄청나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LG전자만 좋은 건 아니겠죠. 그 부분은 가전 부분은 프리미엄 가전을 다투는 게 LG전자,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월풀 얘기도 이슈도 있고 해서 LG전자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좀 휴식을 취했었는데 기존에도 LG 마그나 이슈로 이제 올라온 다음에 휴식을 멋지게 취한 후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해서 돌파 위쪽으로 방향성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 LG전자는 거기에 이제 MC 사업부, 이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하는 게 아주 주요했다. 그동안 아킬레스건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계속 재측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전장 프리미엄 가정 쪽은 당연히 뭐 계속 잘 되고 있었고 전장 쪽까지 지금 워낙 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 앞으로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LG화학 LG화학 같은 경우도 LG에너지솔루션과 GM 요 합작이 이제 미국 테네시주 좀 전에도 테네시주 클락스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해요. 23억 달러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오하이오주랑 뭐 비슷한 규모라고 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LG 뭐 화학 같은 경우도 LG에너지솔루션의 밸류는 다 받아갈 거예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기 전까지는 LG화학이 다 받아간다 말씀드렸고 요 90만원 지금 저항권에 놓여 있는데 90만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100만원 두들기고 올해는 100만원 위에서 놓을 거다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주로는 뭐 상하프론테크나 뭐 이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가 엮여 있는데 대주전자재료는 좀 전에 MLCC 쪽에서도 같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쪽에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모신소는 당연히 양쪽에 엮여 있고요. 참고하시고요. 오늘 액면 분할한 종목들이 좀 좋았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 액면 분할하고 아주 강세를 보였는데 요 133,000 요 구간까지 싹 올라갔다 저항 구간 맞고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2만원 정도 돼 있는데 그래도 7.6% 정도 상승해 있습니다. 7.5% 해서 좋은 모습 보였다. 여기에 한국석유 같은 경우가 뭐 유가 급등이랑 그리고 또 액면 분할로 이제 첫 거래 이 거래되면서 급등하면서 뭐 상한가에 진입해서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라는 종목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61선 지지력 오늘 뭐 개파락 나왔죠. 지지를 받고 강력하게 뭐 저점 대비해서는 한 1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하이브라는 종목이 빅히트입니다. 빅히트가 이제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하이브로 바뀌었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액면 분할은 아니지만 뭐 같이 이런 식으로 오늘은 액면 분할한 종목들 올라올 때 하이브 같은 경우도 사명 변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는 뭐 엔터 기업이기도 하면서 IT 기업이기도 하면서 뭐 다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재측정해달라.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였고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뭐 시젠이라든가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18만원 이제 살짝 걸쳐놨습니다. 요게 안착된다라고 하면은 다음은 21만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시젠은 이탈리아 정부랑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슈마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과열권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 이제 슬슬 얘는 조금 쉬어야 되는 구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진단키트 쪽이 이제 덴마크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니 슈마시스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가 타액 우리가 침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은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 검사 받을 때 최근에 이제 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럼 우리 코를 보호할 수 있고 타액으로 좀 간단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게
타액으로 하게 되면 이거 뭐 관리가 어떻게 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좀 여기 타액으로 할 때는 방역 부분을 조금 더 잘 신경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뭐 잘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을 계약했다라고 하면서 이수혜 주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빠르면 4월 말 정도에 용인 공장에서 시생산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 컨소시엄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차례차례 계약 진행하면은 바이넥스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뭐 제일 좋은 거는 백신 개발하고 뭐 치료제도 개발하고 뭐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들이 최근에 이제 혈전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얀센, 존슨앤존슨이나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 해결되고 이제 mRNA 쪽 기반으로 해서 뭐 모더나나 화이자 쪽 백신 들어오고 노바백스도 좀 잘 돼서 우리나라도 좀 빠르게 좀 경제가 좀 안정화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이슈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수랑 전체적으로 종목들이랑 확인하시고 수급 동향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연기금도 이제 매도를 지금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죠. 연기금도 이제 매도를 줄이기 시작하면은 주가 상승하는 데는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 매수 그리고 선물 옵션 상승 포지션 구축하고 있으니 자신감을 갖고 참고하시고 혼자 하기 어렵다. 언제 저희 쪽으로 이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